오늘 이야기는 화면을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. 오직 당신의 마음으로 듣는 인생 라디오니까요.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두시고 평온한 음악과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. 몰랐던 나를 발견하고 꼬여있던 관계가 풀리는 기적 같은 지혜. 은빛 건강 이야기에서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황혼, 이혼, 조론. 이 단어들 들어보셨죠? 요즘 황혼 이혼이 신혼 이혼보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. 2025년 기준 이혼한 부부 중 절반 이상이 결혼 20년 이상 된 부부였습니다.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왜 마지막에 헤어지는 걸까요?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왜 혼자가 되는 걸까요? 잠깐 몇 분만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세요. 당신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먼저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. 2026년 현재 60대 이상 부부의 이혼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제가 30년간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요.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. 정서적 단절입니다. 몸은 같은 집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떨어져 있는 거예요. 말은 하는데 대화는 안 되는 거죠. 밥은 같이 먹는데 서로 눈도 안 마주치는 거예요.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? 정서적 단절은 서서히 관계를 죽입니다.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가 말합니다. 이혼하자고. 조론하자고. 그제야 놀라서 물어봐요. 왜? 무슨 이유로? 그럼 배우자가 대답합니다. 당신은 몰랐겠지만 난 10년 전부터 죽어 있었다고. 이 말이 얼마나 서글픈지 아세요? 10년 동안 신호를 보냈는데 상대는 모른 거예요. 이제부터 말씀드릴 3가지 원인 정말 중요합니다. 혹시 내가 이러고 있진 않은지 가슴에 손 얹고 들어보세요. 첫 번째 원인, 권위주의와 명령조입니다. 이런 말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? 내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, 내가 이 집안을 얼마나 지켜왔는데,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있었잖아. 이런 말들이요, 상대를 죽입니다. 특히 남편분들이 많이 하시는데요. 퇴직하고 나서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평생 직장에서 부장, 임원으로 살았으니까요. 집에 와서도 명령하는 거예요. 이것 좀 해줘. 저것 좀 가져와. 밥 언제 돼? 이게 얼마나 폭력적인지 아세요? 배우자는 당신의 부하 직원이 아닙니다. 평생 당신 곁을 지켜온 동반자예요.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평생 살림하고 애들 키웠다고요. 그걸 무기로 상대를 통제하면 안 됩니다. 내가 너희 아빠 뒷바라지 얼마나 했는데,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버렸어. 이런 말도 폭력입니다. 보상 심리라는 게 있어요. 나는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너도 나를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거죠. 이게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. 사랑은 보상이 아니에요. 헌신도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. 진짜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는 겁니다. 두 번째 원인, 무관심과 당연함입니다. 배우자가 해주는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. 밥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? 빨래가 개켜져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? 집이 깨끗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? 아니면요, 돈이 들어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? 남편이 일하러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?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. 배우자가 당신을 위해 매일 노력하는 거예요. 그런데 감사 한마디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? 마음이 식습니다. 사랑이 식는 게 아니라 의욕이 식는 거예요.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? 이 사람한테 나는 뭐지? 그냥
가정부인가, 그냥 ATM인가,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, 관계는 끝입니다. 제가 아는 어느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. 평생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6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요. 남편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못 들었대요. 그래서 70대에 혼자 나와 사신대요. 이제야 자유롭다고, 이제야 숨 쉴 수 있다고. 이 얘기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. 6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데요. 그 긴 세월 동안 감사 한마디 없었다는 게요. 여러분,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세요. 고맙다고, 수고했다고.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. 세 번째 원인, 대화법의 부재입니다. 부부 심리학의 대가존 가트맨 박사는요, 관계를 무너뜨리는 4가지 대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. 비난, 경멸, 방어, 담쌓기.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? 담쌓기입니다. 담쌓기는 뭐냐면요, 아예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. 상대가 말을 걸어도 대답 안 하고요, 눈도 안 마주치고요,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죠. 이게 얼마나 잔인한지 아세요? 때리는 것보다 더 아픕니다. 욕하는 것보다 더 상처예요. 왜냐면요,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니까요. 당신은 나한테 아무 의미도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 관계는 회복 불가능합니다. 그럼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? 비난하지 마세요. 당신은 맨날 이래, 이런 말 하지 마세요. 대신 나 전달법을 쓰세요. 나는 이럴 때 속상해, 이렇게요. 경멸하지 마세요. 한심하네, 바보 같네,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. 상대를 낮추는 말은 관계를 죽입니다. 방어하지 마세요. 내가 뭘 잘못했는데? 이러지 마세요. 일단 상대 말을 다 들어주세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요. 담쌓지 마세요. 화가 나도 서운해도 대화는 계속하세요. 침묵이 가장 무섭습니다. 자,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존중의 3단계입니다. 첫째, 하루 50분 대화입니다. 그것도 진짜 대화요. 스마트폰 보면서 하는 대화 말고요. 서로 눈 마주치고 손 잡고 진심으로 나누는 대화요. 오늘 하루 어땠어? 힘든 일은 없었어? 이런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세요. 상대가 대답하면 고개 끄덕이며 들어주세요. 조언하지 마세요. 그냥 들어만 주세요. 그게 위로가 됩니다. 분만 해보세요. 처음엔 어색해도 한 달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. 둘째, 감사 표현입니다. 매일, 하루에 한 번은 고맙다고 말하세요. 밥 맛있었어. 고마워. 청소해줘서 고마워. 일하느라 수고했어. 이런 간단한 말이요, 관계를 살립니다. 처음엔 쑥스러울 수 있어요. 평생 안 하던 말이니까요. 그래도 해보세요. 한 달만 지나면요,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. 셋째, 각자의 시간 인정하기입니다. 부부라고 해서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. 각자의 취미, 각자의 친구, 각자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. 남편은 남편대로 친구 만나고요. 아내는 아내대로 취미 생활하고요. 그래야 서로 보고 싶어집니다. 매일 붙어 있으면 지겨워요.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. 존중이란 게 뭐냐면요. 상대를 내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. 내 배우자지만 나와는 다른 사람이에요. 다른 생각, 다른 감정, 다른 욕구가 있는 거죠. 그걸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사랑입니다. 이 3가지만 실천해도요, 황혼 이혼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여러분,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. 자식들은 다 컸습니다. 각자 자기 인생 살아요. 명절 때나 한 번씩 들르는 거죠. 결국 곁에 남는 건 배우자뿐입니다.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예요. 그런데
그 사람을 왜 힘들게 합니까? 왜 상처 줍니까?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요. 이제라도 좋은 말 해주세요. 고맙다고, 사랑한다고, 수고했다고,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. 오늘부터 시작하세요. 하루 5분 대화, 하루 한 번 감사, 각자의 시간 존중. 이 세 가지만요. 6개월만 해보세요. 관계가 달라집니다. 서로 보는 눈빛이 달라지고요. 손잡는 느낌이 달라지고요. 말하는 톤이 달라집니다. 그렇게 사랑이 다시 시작됩니다. 평생을 함께 살아온 그 사람과요. 남은 인생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. 오늘 제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?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힘든 점이 있으신가요? 댓글로 나눠주세요.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.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지혜를 나눠봅시다. 고정 댓글에 오늘 핵심 내용 정리해뒀으니까요. 꼭 확인해 보세요.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요.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. 누군가의 관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요. 자식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꼭 들어보세요.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시길 바랍니다. 은빛 건강 이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